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자, 저희 그립톡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주제로 방송하는 게 모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심스럽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바로 이번에는 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지만 저희 그립톡은 조금 더 재미있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자, 보험은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바로 이 보험이죠. 자,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험 사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소식을 하나 듣고 왔는데요. 보험 사망 사기 중 10건 중에 6건은 가족이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면요, 이 가해자 중에 배우자가 무려 44%,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모가 11.8%가 된다고 합니다. 사기 수법으로는 흉기 약물 살해가 38.7%, 그리고 일반 재해 사고 위장이 22.6%라고 하는데요. 와, 이러한 보험 사기를 정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동고동락하며 함께하는 가족이 저지른다고 하니까 정말 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포문을 열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가 보험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보험 뉴스를 주제로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보험 전문 기자 뉴스포트의 김승동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업계 대표 반짝이 김승동 보험 전문 기자라고 합니다. 대표 반짝이 김승동 기자님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죠? 우리 프로그램의 숨은 주역 MZ세대 두 분 모셨는데요. 자, 그립톡의 마스코트가 될 것 같은 이 깔짝남, 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깔짝남이 계속 자기 이제 인플루언서 스타라고 이제 뒤에 줄을 서라 해가지고 오늘 뭔가 싶어서 한번 기자님이랑 재밌는 얘기 나눠보려고 오늘 참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전할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예, 저번에 만든 컨셉 그대로 오늘도 깔짝깔짝 질문 던지면서 시청자분들의 흥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깔짝남 홍보를 얼마나 하셨길래 오늘 이렇게 뉴페이스를 데리고 오신 건지. 자, 새로운 제2의 깔짝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저희 깔짝남 개인 홍보도 좋지만요, 우리 그립톡 홍보 꼭 많이 그럼요. 해주시길, 그럼요. 네. 제 덕분에 조회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 선 넘었어 지금? 자, 그럼 우리 그립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내용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뭐 뉴스라던가 대충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대부분이 가족일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기자님,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들려주실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영화화도 되었던 보험 사기를 치는데 자기 신체를 훼손해서 보험금을 받는 그런 게 먼저 생각나네요.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네. 네, 저 같으면 이런 일이. 그런 정신이면 일을 하겠는데. 그러게요.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이런 행위가 벌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일가족이 전부 다 자기의 신체를 훼손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런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생활고에 좀 시달렸던 남매가 있었고요. 남매 중에 오빠가 먼저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작은 사고가 났는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생한테 가서 우리 몸 좀 한번 해쳐보지 않을래? 라고 설득을 한 거죠. 아니, 어느 정도로 해친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발생했던 사고가 네. 동생의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망치로 스스로 내리치는 그렇게 상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실수로만 해도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저 지금 상상했는데 지금 제 손가락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게 돼서 보험금이 거액으로 들어오니까 네. 이제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돈 맛을 보니 그건 고통보다 훨씬 더 희열이 컸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남매가 어찌 됐든 간에 네. 이제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말은 성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계속해서 뭐 성공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언제 이게 어떻게 하다가 걸리게 된 걸까요?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네. 범행이 좀 더 과감해졌고요. 오. 그렇다고 또 자기 자신의 신체를 네. 계속해서 훼손할 수는 없잖아요. 손가락은 10개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을 끌어다니기, 지인들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망치로 내려치면 받을 수 있어 이렇게요?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꼬시는 거죠. 우리 한 1억 받을 수 있는데 별로 다치지도 않고 1억을 받는데 그 중에서 7천만 원 네가 갖고 내가 3천만 원 가질게.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꼬시는 거죠. 심지어 일종의 브로커 같은 역할을 예, 그런 역할까지 했던 거죠. 이 남매가 범행이 굉장히 과감해지니까 네. 결국은 병원의 원장, 수술을 해줘야 될 원장도 꼬셨고요. 그 다음에 또한 법무를 대리할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들 걸리지 않게 도와줄 변호사, 사무장도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과감해진 거죠. 단순히 좀 충동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치밀하고 네, 계획적이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죠. 홀이었으면 정말 일을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 같긴 한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남매들 이제 지인들이 꼬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지인들의 손가락은 어떻게 지인들도 스스로 이렇게 때린 건가요? 저는 용기가 안 날 것 같은데 차마. 네. 이게 거의 창조 경제 수준인데요. 경제. 네. 특히 그 남매 중에서 네. 제가 오빠라고 할게요. 네. 거의 고문 기술자 수준으로 열심히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정도만 어. 때리면 예. 여기가 나가는구나. 최소한의 고통으로 그쵸.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보험료는 저렴한데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고액이 나오는 상품을 가입을 했겠죠. 그리고 이걸 여러 건 중복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자기 신체를 훼손하고 네. 상해 보험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사도 처음에는 의심 없이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었습니다. 설마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다치게 그렇죠. 하겠어, 아프게 하겠어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네. 이 남매는 총감독 역할을 하면서 네. 또 지능범죄로 본인뿐만 아니라 보험사기가 걸리지 않게 계속 지인들을 끌어와서 다른 사람이 상해를 나게 보험 사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줬던 거죠. 이게 진짜 그러면 언뜻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남매의 친족도 아닐 것이고 네. 지인들이 다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실마리를 찾는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 총 5년 동안 무려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거죠. 이 서울에서 아파트 마련 거뜬하게 할 수 있는 평균만 내더라도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그쵸. 그때 당시면 강남 아파트 2개는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이거 이 방송 보시고 혹시나 솔깃해서 망치로 내려치는 Don't try 절대 this at 없길 home.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네. 결국은 맨 처음에 그 오빠가 네. 다른 사람들, 지인들을 꼬실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많이 다칠 거라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별로 안 다치고 보험금은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했나요? 별로 안 다칠 거라고. 그렇죠. 얘기했다고 그래야지 했죠. 네. 좀 쉽게 꼬실 수 있겠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네. 손가락을 절단한 사례도 있고요. 처음엔 단순히 부러뜨리기만 하려고 네. 했는데 결국은 수술이 잘 안 돼서 손가락이 절단되고 허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도 이르렀고, 그리고 결국 치료비로 거의 대부분의 보험금을 편취했던 보험금을 또 지급하고 이렇게 됐던 사례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우리 이 모험 어떻게 보면 정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우리의 신체를 이렇게 정말 범행에 가담한 이웃들도 참 대단하지만 정말 이 남매 한편의 저희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지금 순식간에 기자님 이야기에 빨려들듯이 듣다 네. 보니까 지금 이야기 하나가 후루룩 지나갔는데 좀 이렇게 비스무리한 또 다른 얘기 없나요? 너무 재밌는데요? 전신마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신마비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보험금을 편취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전신마비면 일단 몸을 못 움직이는데 그럼 가만히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건가요? 궁금한데. 그렇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죠.
연기자 아니에요? 와, 대단하죠? 칸 영화제 가야겠는데? 의사 선생님도 속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 그게 어떻게 되지? 여기서 약간 양념을 치면요. 귀신이 나와서 이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귀신이 나와서요? 귀신이. 귀신? 빨리 좀 알려주세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무려 10년 동안 전신마비 행세를 했었습니다. 10년이요? 네. 보험금도 2억 원이 넘게 편취를 했죠. 10년 동안 와, 2억 근데 원. 10년 동안 전신마비 행세를 하면 실제로 전신마비가 올 수도 것 있겠는데요. 맞아요. 와, 근데 이게 보험사가 아니 이렇게 근데 그 전신마비 행세를 했다는 걸 보험사도 굉장히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이게? 정말 배우처럼 연기를 너무 잘했었고요. 네. 근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걸렸죠. 심지어 병원에 또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환자 역할을 많이 정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커튼을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도 잘 못 들어오게 하고 커튼을 늘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신마비 연기를 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보호자가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네. 아주 치밀하네요. 네. 엄마가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았던 거죠. 그러네요. 어느 여름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새벽 4시에 귀신이 움직였어요. 병원에. 네. 사지마비, 전신마비가 되어있는 사람과 똑같은 귀신이 움직이게 된 거죠. 아, 다른 간호사나 환자들이 네. 그 사지마비 환자인데 걸어 다녀 이렇게. 저 지금 연기 잘했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사지마비 환자가 새벽에 샤워를 하러 갔다가 다른 환자한테 들킨 겁니다.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으니까 근질근질 네. 거렸다는 거죠. 들킨 겁니다. 그리고 그 CCTV 영상이 경찰한테 걸렸고요. 또 그 와중에 그 여자 사지마비를 했다고 했던 분의 남자친구는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의사한테 뒷돈을 주는 이런 혐의까지 있었던 거죠. 남자친구까지 가담을 했어요? 네, 뒷돈까지 주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동안 사지마비 행세를 하는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10년 동안 같이 지낸 거네요? 제가 그 남자친구가 아니라서 10년 동안 사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범행이 걸렸을 당시에 가담자였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환자가 어찌 됐든 간에 재판에 갔을 것 같은데요. 뭐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건가요? 법적으로 당연히 네. 보험 사기에 관련된 범죄는요. 네. 법정에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죄질이라고 봅니다. 보험 사기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요. 피해자가 당사자 보험사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 가입자들이 전부 다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법원도 보험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네.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부 다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판단하고 엄벌을 내렸고. 엄벌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따라서 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개개인의 양심, 그게 좀 가장 큰 지금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오늘 기자님과 함께 이렇게 굉장히 영화 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데 실화야. 네, 정말 믿기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금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저희는 좀 기자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아쉽지만 좀 시간 관계상 저희 보험 뉴스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 저희 그립톡과 좀 함께 하셨는데 첫 출연인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말씀을 되게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오자마자 원고를 계속 보셨어요. 맞습니다. 긴장했었는데 굉장히 잘해주셨고 네. 많이 깔딱대주셨고 많이 웃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장이 풀린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게 보험이라고 해서 좀 많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님의 이야기를 술술 듣다 보니까 정말 이해도 쉽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MZ세대 우리 까장남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너무 정말 흥미로웠고요. 사실 뉴스 기사로 보면은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좀 되게 심각할 수 있는 문제를 기자님이 좀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주셔가지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본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필요 없이 그냥 저는 이쪽만 보면서 너무 얘기만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참여하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좋은 기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요. 네, 오늘 이렇게 MZ세대 두 분과 그리고 기자님 이렇게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이은혜 사건을 보도할 때 관심을 갖고 보면서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있을까? 정말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그런 궁금증이 풀리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내용 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원하시는 주제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립톡의 마스코트인 저에 대한 칭찬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악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칭찬과 응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만나서 반가웠고요. 자, 아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